언제 비가 왔냐는 듯 날씨가 화창합니다. 시장 날씨도 간밤 분위기를 보니까 그동안 어둑어둑했던 먹구름들이 다 거친 듯합니다. 역시 악재는 다 같이 나오고 또 호재 역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오늘 밤갑게 상승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장 역시 냉탕에서 온탕으로 바뀐 그 이유들과 영향력 점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베센트의 콜라보입니다. 시장 달래기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쏟아졌고요. 투심을 긍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시간의 급등까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지금부터 더 나빠질 건 없다는 분위기로 투자자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 체크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많이 놀라셨죠. 갑작스레 급락이 나오면서 변압기 쪽으로 얼어붙은 투심. 오늘은 어떻게 풀릴까요?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프리마켓에서의 상승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영향력과 전략도 고민해보죠. 태양광주는 추세적인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한화솔루션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 포인트 먼저 봤고요. 지금 시장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쭉 보시면 일제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0.6%가량의 상승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었고요. 현재 시총 상위주들까지 그 온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특히 하이닉스가 최근 한미 반도체와의 잡음 속에서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3% 가깝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 앞뒀는데요. 108만 원에서의 상승 출발. 게다가 영국 쪽에서 드디어 자동차 관세를 조금 줄여줄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자동차주들도 투심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차 1% 이상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이상의 강세로 예상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프리마켓에서 시가총액 상위 5위부터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을 쭉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제도 강세를 보였던 조선방산도 함께 오늘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못 갔던 관세 피해주들까지도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AACR 정말코 앞에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2%의 강세 움직임으로 상승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듯 좀 달라져 있는 분위기, 정책 테마주의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해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새롭게 정책 테마주로 편입됐죠. SK 이터닉스, 풍력주 안에서 12%의 급등 양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광 안에서는 한화솔루션, 친환경 정책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미중 관세 안에서의 본격적인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저희 이따 후에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거래량 상위에 삼성전자도 올라와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금양크림 파워도 1.8%의 추가 강세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강세였었잖아요. 사면 역시 1%의 상승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개장 주요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나스닥 선물이 갭 상승으로 떠서 출발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감 자체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선물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장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달라진 톤앤 매너. 일단은 미국 정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던 건 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온화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중국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협상을 이끌어내는 이런 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해결사 이렇게 투자자들은 불렀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간으로 6시 미장 마감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멘트들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들 3가지 멘트만 주목하시더라도 분위기가 달라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34개국과 지금 협상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와의 협상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영국과도 비관세를 낮추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협상 조건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함께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국산 자동차는 관세를 10에서 2.5%로 낮추고 대신에 미국 농산물 지금 포함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영국 쪽에서
수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원하는 이 조건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자동차 쪽으로도 관세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 우리 측의 관세 협상은 24일에 통상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보면 대중 초강경 대응하지 않을 거고 지금 145%의 대중 관세 이거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시장이 불안해했던 파월 해고와 관련해서도 해고 의지 없다. 백악관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고와는 관련 없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거라는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2,500선 돌파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도 개선이 됐고 그동안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어두웠었던 빅테크주들의 강세 움직임도 간밤의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핵심은 역시 테슬라의 어닝이었는데요. 사실 헤드라인 넘버는 아주 실망스러웠고 그렇지 못한 주가 반응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넘버는 주당 EPS, 매출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아시겠지만 1분기 인도량도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시장은 이렇게 반응하는 듯합니다. 그렇지 못한 시간의 반등 6% 가깝게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장도 괜찮았었고요. 주요하게 봐야 할 세 가지입니다. 옵티머스 쪽으로는 조금 톤의 움직임, 해석들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이 반기는 딱 세 가지를 압축해 본다면 머스크 컴백 기대, 자율주행 대량 양산 임박, 저가 모델 생산 지연 없다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했었던 우려들을 불식시켰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 내용과 실적 코멘트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 언제 돌아와? 여기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5월부터 테슬라에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도치 시간 배분은 많이 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이제 머스크의 컴백이 예상된다. 그러면 본업에 집중하겠지. 여기에 환호했고요. 두 번째 자율주행. 2026년 로보택시 양산 그 시간표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게다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주에서 6월까지 시범 택시를 이제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번 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년 중반 혹은 늦으면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익성도 테슬라 매출에 찍힐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 저가형 모델 Y 생산 많이 지연된다던데? 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더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2025년 올해 상반기 안에 저가형 모델 Y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연 없다. 선을 그었고요.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대량 양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이어지게 된다면 시총 불어나는 건 시간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공급망인데요. 지금 수출 통제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업 대비 관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어쨌거나 불확실성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옵티머스의 주요 연구자서 이 로봇 8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량 양산의 시기도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불확실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큰 그림은 문제가 없는데 이 미중 관세와 관련돼서 불확실성과 관련돼서는 좀 체크해보자 라는 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봐야 할 세 가지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2차 전지, 로봇. 앞서서 2차 전지랑 로봇은 잠깐 시가총액과 거래량 상위 종목을 통해 좀 힌트를 보셨을 텐데요. 지금 대체골에서 프리마켓에서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슈팅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로보택시 문제없이 시간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LG이노텍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맞물리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간밤에 또 애플도 빅테크 안에서 함께 올랐거든요. 같이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BM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본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가형 모델 Y도 생산이 지연되지 않고 인도량과 관련돼서도 안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제는 바닥을 통과해 가고 있다라는 투심이 긍정적으로 주가를 이끌 것인가 체크해 봐야겠고요. 더불어서 상하이 모터쇼가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대항마 비아디가 어떠한 또 신차와 함께 서비스를 보여주게 될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내 관련주에게는 직결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수심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센티 영향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봇까지의 움직임, 어제 로봇 대거 강세 움직임을 막판에 보여줬어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중국에서의 마라톤 대회, 여기에서 유니트리의 로봇이 1등으로 완주하면서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중국에 업데이트되고 있는 기술 혁신, 그리고 옵티머스의 공급망 문제 안에서의 우리 국내 로봇주들 다시금 단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포인트는요. 지금 옵티머스 관련해서 공급망 문제를 거론한 머스크, 여기에는 중국의 무기라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악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히토류 테마에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이 멘트 안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 양산에도 중요한 이 연구자서 히토류와 관련돼서 중국의 무기가 통하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지금 수출 통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히토류 쓴 제품 미국에 수출하지 마,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는 멘트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쓰게 된다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된다면 우리 제재할 수도 있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공급망 우려, 우리 기업들 배터리, 항공우주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에서는 악재입니다. 다만 지금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은 매번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권 안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분쟁이 약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에는 중국이 언제든 꺼냈을 수 있는 무기라는 점을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4월 한 달 동안의 반등을 보실까요? 꾸준히 급등세를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면서 보여주곤 있는데 월간 등록으로는 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까지 어제 시간외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영향력 체크해 보시죠. 어제 HD 현대일렉트릭 주가 보셨나요? 당잠사 포인트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30만 원까지 단기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세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그 이유인즉슨 실적이 다소 부합하거나 하회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로는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일부 지연시켰다라는 내용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성적표 공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분기 매출액 예상보다 6%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10% 상회했습니다.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도대체 왜 빠졌을까요? 급락 배경 4가지입니다. 전력기기 부문의 매출액이 QOQ 대비로 20% 소폭 줄었고요. 북미 신규 수주를 보니까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 감소, 그리고 북미 같은 7% 감소고요. 북미 수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피크아웃 아니야? 세 번째는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계속 취소되던데 이 부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센티에 영향을 준 건데요. 4가지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려가 과도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전력기기 부문 매출액이 QOQ 대비로 줄어든 것 일시적이고 계절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대내외 함께 빠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수주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된 게 맞다. 그런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지속되고 있고 높은 수주 증가 사이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은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송전망 연결 가속화는 지속되고 있고요. 4번째, 아마존에서 지금 부사장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클라우드 취소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용량 관리한 거야. 수요에는 문제 없어 라는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지금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현대일렉트릭이 한 2% 반등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보니까 어제 30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주춤되는 움직임, 여기가 기회로 삼아야 될 포인트일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투심이 악화되면서 4곳에서 하향 조정했거든요. 어제 함께 빠진 전력기기 대응까지 함께 금요일에 또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 앞둬서 이 부분 같이 고민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국의 태양광주의 추세적 반등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정책 테마주도 엮였고요. 여기에 미중 관세, 여기 안에서의 중국 쪽으로의 고율 관세, 게다가 이 말레이시아 포함해서 동남아 4개국에 우회적으로 수출하던 부분이 다 중국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서 3,400% 최대 고율 관세 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에 ITC에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거의 가능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는데 미국 쪽에
HD에서 지금 공장 갖고 있는 쪽은 하나솔루션과 OCI홀딩스 두 곳입니다. 수혜 클 것으로 봤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공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황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추세적 반등 가능할지 오늘도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Q&A 진행해 보죠. 네, 지금 지수 들어오네요. 50분 되면서 동시에 호가 예상 체결가가 딱 빨간불로 지수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가 2,509선 가 있고요. 코스닥 719포인트 선에 예상 체결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네요. 두 분과 함께 준비해 볼까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온탕 갑니다.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 싶은데 뭐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좋은 이야기들이 다 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네. 2,500선 이상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요. 급반등 나온다면 여기가 가장 기대된다. 공략해야 될 포인트 어디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크게 반도체 IT는 조정에 담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수가 상승할 때 쫓아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자동차를 봐야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정책적인 테마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같이 안고 올라갈 수 있는 쪽이 태양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아마 많은 분들은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유익 있게 보고 계실 것 같고 그 안에서 당연히 이제 태양광 쪽을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 또한 태양광 관련주들은 사실 단기적인 단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에 대한 어떤 개선을 기대를 하면서 길게 보셔도 괜찮기 때문에 종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종목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제 오히려 작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신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게 보시는 데가 어딘데요? 저는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좋게 보는데 오늘 제 공략주도 HD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왕 말한 김에 좋아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제 사실 태양광 관련주 하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OCI홀딩스 이런 기업들보다 신성 ENG라든지 SDN과 같은 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들이 전체 매출에서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태양광 모듈로 낼 수 있는 비중은 굉장히 극소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없이 전체 테마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불어오는 시장의 굉장히 큰 수급 여기에 이제 어제 움직이지 못했었던 대형주단 기업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은 OCI홀딩스와 맞아요. 하나솔루션인데 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너는 원픽으로 정하냐라고 하면 결국엔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빠른 쪽은 유럽도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과 유럽 모두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한화솔루션이 아마 많은 분들의 원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동성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재 구간에서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잡고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 속에 태양광주가 추세적인 반등을 할 수 있다로 보셨네요. 미국 쪽 모멘텀 받는 쪽 말고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기대하자. 지금 4%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5,000원 기대할게요. 그러면 테슬라의 급반등 속에 영향받을 수 있는 뭐 자율주행, 2차 전지, 로봇 이쪽은 관심 있게 보진 않으세요?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먼저 반응이 나왔죠. 뭐 SBB테크라든지 SPG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좋아요, 분위기가?
분위기 네. 두산. 저는 이제 사실 로봇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로봇 ETF 3종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네. 이 로봇 ETF 3종 중에 테슬라라든지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중이 조금 높은 플러스 ETF 쪽을 보는 게 저는 네.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만약에 오늘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좀 붙는다라고 하면 정말 올 초만 하더라도 많이 거론이 됐으나 2월달, 3월달에 갑자기 없어졌던 퓨런티어와 같은 기업들 이쪽에 대한 관심도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 저희 MTN 채팅창에 윈민스님이 간만에 자율주행도 움직이네요. 네, 여기에 대한 전략도 본장에서 더 나눠 볼게요. 같이 보자. 또 로봇 ETF까지 이야기 주셨어요. 다음은 이주호 본부장님, HD 현대일렉 어제 많이 놀랐거든요. 지금은 일단 반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어제가 좀 과했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조정을 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어제 살짝 좀 과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제 급락이 나온 배경이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러한 영향도 받았고, 특히나 아마존에서 임대 취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를 취소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수요가 좀 부족해져서 그것 때문에 취소한 건지는 우리가 알 바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조금 필요하다. 다만 부사장 이제 코멘트 들어보니까 수요 문제 없고 잠깐 용량 관리 때문에 우리 점검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네. 문제 없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시장 참여자는 더 봐야 돼요? 네, 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제 후실적도 나왔고 정말 실적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은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신규로 나는 뭐 전력기기 관련 쪽에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신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밀스님께서 전력도 나중에 정책주로 등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과하게 빠졌다.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관세 쪽보다는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속보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5월 초에 회담 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좋은 얘기가 업데이트되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드디어 트럼프가 이제 정상 간의 만남을 원한다. 그 그림이 그려질 것 같긴 한데, 관세 여기 안도해서 관심주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반도체 주셨습니다. 지금 한미 반도체 봐야 되는 이유 뭐예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랑 균열이 생겼는데 네. 저는 이 균열에서 사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손해 볼 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을이 아닌 네, 뭐 이렇게 을이 아닌 뭐 표현하더라고요. 거의 오히려 ASML 같은 갑이다. 느낌인데 네네. 지금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HBM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 걸 안 쓸 수가 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쵸. 이렇게 좀 사실 SK 하이닉스가 약간 하나세미텍 쪽에 TC 본도를 좀 한미 반도체보다 높게 가격을 측정해서 발주를 냈다라는 점이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이제 강수를 든 거죠. 그럼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공급을 좀 더 계약을 좀 더 할게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불안한 상황이지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세미텍과의 특허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필 공교롭게 이제 회장님께서 자식분들에게 증여에 대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저점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라면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